안녕하십니까, 이교의 필동입니다. 오늘은 사회주의 조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 절반 이상, 거의 최대로 잡으면 70%, 적게 잡으면 약 55%의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예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최대 70%, 적게는 55%의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0%, 많게 잡아서 45%의 자기 지지층을 바라보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다수의 반대는 그냥 무시한다 하는 그런 설명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을 최대 잡아서 7대3, 6대4, 6대4가 뭐 더 가깝겠네요. 6대4의 국민을 분열을 시켜놓고 그 40% 국민을 바라보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저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골수 지지층 약 15 내지 20%, 그 다음에 그 언저리에 부안해동하는 약 작용화된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진, 저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들과 잡치면 약 한 35, 한 40%, 최대로 잡아서 45%의 자기 지지층을 바라보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그 정치 분석가들이나 언론에서는 앞으로 2년 약 한 8개월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은 계속 이 기조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자유민주 진영, 흔히 말하는 우파 진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40%만 보고 정치를 하는데 도외시되는 그 60%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흔한 말로 당하고만 있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해법은 없는 것인가? 흔히 말해서 저 사람들은 핵심 골수층이 주사파고 그 언저리에 작용화된 사람들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그 이론적 뒷받침은 흔히 말하는 이 공산 사회주의 정통 ML 계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조금 응용된 흔히 이제 80년대에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된 NLPD 계열, 우리나라의 NLPD 계열이라고 있습니다. 민주화 투쟁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그 속내에서는 민족해방 그리고 민중민주를 골수로 하는 그런 세력들이 민주화 투쟁의 하나의 어떤 그 내관이 돼서 민주화 투쟁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민주화 성과의 공을 가져간 거죠. 거의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세력을 유지해서 온 것이 바로 지금의 저 주사파들입니다. 그 주사파들이 의지하는 그 전략적 어떤 전술적 그 기술은 뭐 어디에 의존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주의 20세기 사회주의 혁명의 어떤 이론적 뒷받침을 하는 최상의 어떤 실효성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헤게모니 이론. 헤게모니 이론과 진지전, 조금 생소한데 진지전이라는 그런 두 가지 이 전술이 있습니다. 하나의 전략, 수법이죠. 그건 뭐냐면
헤게모니라는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그냥 많이 쓰는데 흔히 말하는 지배권이거든요. 사실 지배권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이론적으로 보면 그람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헤게모니라는 것은 어떤 한 계급이 한 집단이나 계급 또 좋게 말하면 한 극소수 어떤 엘리트가 나머지 그 계급이나 나머지 사람들의 어떤 이 복종 동의를 얻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수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드 파워, 위력이죠, 위력. 위력에 의한 지배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들을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어떤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을 헤게모니라고 했거든요. 그 헤게모니가 뭐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사회적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 종교 어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념이 있습니다. 그 관념의 질서 속에서 그 대중 나머지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세뇌를 시켜서 자발적으로 이 복종을 얻어내는 게 헤게모니라는 겁니다. 그 헤게모니를 통해서 자발적 동의를 얻어내면 그 힘은 위력에 의한 복종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중을 향한 복종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력보다는 이런 헤게모니를 통한 동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훨씬 더 힘이 강합니다. 그람시는 이 헤게모니 이론으로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반정을 성공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짝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지전입니다. 진지전. 진지전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보면 war of position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진지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떤 진지를 마련하잖아요. 그 진지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적이 침투하면 방어를 한다든가 또는 적의 어떤 허점을 보면 진지에서 나가서 공격을 해서 이기는 승리를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진지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진지전의 대가 되는 게 기동전입니다. 기동전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봉기를 직접적으로 봉기도 하고 점거도 하고 심지어 방화 폭력을 통해서 또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기동전입니다. 그런데 기동전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죠. 그래서 진지전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람시는 20세기 이후 들어서 러시아 혁명이 기동전으로 성공을 했지만 이젠 기동전은 굉장히 힘이 들다.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힘이 들고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진지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지전을 해야 된다고 해요. 헤게모니 이론과 진지전을 무장해가지고 사회주의 반정, 제가 말씀드리는 반정은 혁명입니다. 저는 혁명이란 사회주의 혁명을 극히 저는 혐오로 해가지고 사회주의 반정이라는 말로 일단 바꿔서 쓰겠습니다. 사회주의 반정 폭동을 일으켜서 사회주의 반정을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람시는 헤게모니 이론과 진지전을 갖고 이탈리아 공산당을 이끌면서 이 사회주의 반정을 꿈꿨습니다. 결국 옥중에서 이제 사막을 하면서 이탈리아 사회주의 반정은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그 2차 대전이 일어났고 그 후에 이제 자유민주 진영으로 이탈리아가 편입을 돼서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죠. 이런 그람시의 이론을 저쪽 20세기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꿈꾸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교과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교과서 삼고 있는 그람시의 헤게모니와 진지전의 이론을 우리 우파 자유민주 진영도 벤치마킹 해가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는 수법을 통달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 주사파들이 지난 30년 이상 동안 대중들한테 끊임없이 민주, 평등, 경제민주화 이런 것을 아주 끊임없이 세뇌시켰습니다. 언론, 종교, 문화계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자란 것이 그들의 이론이고 그런 사상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적게는 20%, 많게는 30%. 이분들이 다 거기에 세뇌돼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조사를 하면 그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저쪽에 거품 한 10 내지 15%를 빼면 그 정도의 지지도는 나온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우파 진영들은, 우파 자유민주 진영도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러한 헤게모니 이론과 진지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람시는 그랬습니다. 이탈리아의 파쇼 집단, 그러니까 그 무솔리니의 파쇼 당이 저렇게 대중의 지지를 얻으면서 집권을 하고 장기 집권을 한 것은 이 무솔리니 파쇼 당이 대중들로부터 헤게모니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좌파 지식인, 농민, 노동자 계급, 이 의식화된 지식인들, 종교, 문화, 언론, 출판 이런 쪽에 있는 의식화된 지식인들이 무솔리니의 그 헤게모니를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을 더 강력한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헤게모니를 만들면 사회주의 반정은 성공한다고 했어요. 즉 그것은 뭐냐면 그람시가 얘기한 것은 카운터 헤게모니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대항 헤게모니를 만들자는 거죠. 그것을 아주 꾸준히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진지전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1921년에 이제 창당된 그 이탈리아 공산당이 그것을 실제로 가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말하는데요. 우리 주사파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우리 주사파들이 그 그람시 그 이론을 잘 배워가지고 사실은 알게 모르게 헤게모니 이론과 진지전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진영 우파도 그람시의 카운터 헤게모니 이론에 대항하는 대항 헤게모니 이론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운터 헤게모니 이론을 지금부터 펼치자는 것이죠. 우리도 진지전을 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우파 진영, 자유민주 진영은 선동에 아주 익숙하지 못하니까 이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주사파 NL 계열은 지금까지 민노총과 손잡고 주요 방송사 다 언론원이 지금 장악을 했잖아요. 교육 현장에서도 민노총 산하에 정교조가 장악했습니다. 문화계, 종교계 다 좌경화된 사람들이 장악해버렸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우파는 숨도 못 쉬면서 지금 조용히 살고 있어요. 이것을 문화운동, 계몽운동으로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 진지전을 우리 자유우파들이 배워서 벤치마킹해서 카운터 헤게모니 이론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첫째, 교육, 언론, 종교 및 문화계 그 세 가지 분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육 현장에서는 정교조를 하루빨리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의식화시키는 정교조를 하루빨리 패퇴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자유민주 진영, 자유와 가치와 자유의 가치, 경쟁의 힘 이런 것을 자꾸 설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교조의 힘이 빠집니다. 두 번째,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이 주사파, 민노총의 이 행태를 패퇴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용하는 언론, 노조가 장악한, 사악한 노조가 장악한 방송을 보이콧해야 됩니다. 그런 방송 보지 마십시오. 그런 신문 보지 마십시오. 당장 구독을 끊으세요. 채널 돌리세요. 이게 자유우파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교 문화계에 암약하는 이 주사파, 세뇌된 우리 그 주변부 언저리의 그 사람들을 돌려놓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서도 발언을 하시고 절에 가서도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정 안 되면 그런 교회, 그런 절은 딱 끊어야 됩니다. 사실 지난번 조국 씨가 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물었죠. 전향을 했습니까? 얼버무렸습니다. 전향했다는 그 말 자체가 낙인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한다. 그랬습니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 했습니다. 완전한 저쪽 사람들의 선전선동술입니다.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등과 이 동등한 이 사회, 그러니까 평등한 사회, 그리고 민중이 목소리를 내는 정말 민주, 기층 인민이 잘 살고 똑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 그것은 말짱 저들의 저 사람들의 선동술입니다. 그 말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국 씨가 이번에 법무부 장관 임명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 말과 그 다음에 언론이 드러낸 여러 가지 그 행적을 볼 때 그건 뭐냐면 평등은 뭐냐면 나 빼고 평등입니다. 나의 기득권 다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득권은 다 빼앗아서 민중한테 나눠준다는 거거든요. 아주 이기주의적인 그런 행태죠.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고요? 사회주의는 개인주의, 개인의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와 자유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고요? 웃기는 말입니다. 웃기는 짜장이에요. 절대로 저들의 그 달콤한 아주 위선적인 말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얘기하는 말은, 그리고 저들의 정체는 이겁니다. 위선자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오늘은 사회주의 조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